김어준 씨가 계속 이렇게 발을 빼고는 있어요. 네. 빼고는 있는데 오늘 또 송영길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어준 씨를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박재원 어제 한 것 같아요. 어제 저녁 때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이제 모든 권력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언론이든 정치인이든 영향이 클수록 그에 대한 책임감도 커진다.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그 이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 나를 마치 이제 뭐 투명인간 취급한다라고 해서 자신은 이제 출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과 송영길 대표는 저는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를 나갈까요? 김어준 방송에 송영길 대표가 앞에 있는 그런 정치 원론적인 얘기 말고 맨 뒤에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고성국이나 전환기를 비판하듯이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까지 인용하고? 예, 이거는 송영길 대표 입에서 야 김어준 너는 전환길 고성국 김어준 너네 한 세트야. 김어준은 전환길이나 고성국하고 같은 거야. 그럼 고성국 TV에 출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했지. 전환길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환길 그 강사와 함께하는 국민의힘 사람들 우리가 비판했지 구구라고. 그러면 김어준 너 방송 출연하는 사람도 우리가 비판해야 돼. 라고 선을 딱 큰 거죠. 네.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국감 때만 해도 국감 끝나고 나면 민주당 의원들이 다 여기 김어준의 뉴스공장 달려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런 발언했고 이런 거 했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모양새가 국민들 보기에 전혀 좋지 않았는데 저는 되게 좋은 자정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화무시비롱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메뚜기도 한철이고 꽃이 계속 갈 수 없듯이.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의 상황 소리까지 들으면서 방금 얘기하신 것 같이 현직 의원들까지 자기 턱짓으로 부려왔던 김어준 씨도 결국에 본인이 힘 빠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오래 어떻게 하셨죠. 보면은 그 김어준 씨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우리나라에 파생된 수많은 음모론들, 무슨 뭐 천안함 음모부터 시작해서 뭐 후쿠시마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피해를 생각하면 너무 흔히 얘기하는 꽃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결국에는 그게 스스로 외부의 그런 것을 칼을 콱콱 꽂을 때는 신나게 옆에서 박수 치다가 이제 와서 그러는 건 좀 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전에 민주당 약간 지지 채널 댓글 갖다 보니까 너무 웃긴 게 이제 보수 지지층이 가서 약간 놀리려고 댓글을 담아요. 뭐라 야 니네가 맞아보니까 죽겠지. 얼마나 그런 무책임한 음모론을 지금까지 휘둘러 왔습니까. 이제야 김어준 맛을 보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지셔야 된다. 네, 김어준 씨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큰 역할을 하면서 뭐 힘을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때도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땐 좀 죽였다가 이재명 후반기 때 다시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세자책봉 그 다음 사람을 와야지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친이계 친박 싸우다가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됐어요. 친박계 조용히 있었거든요. 친박계가 당선이 됐습니다. 친이계 조용히 있다가 언제 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들 때 친이계가 다시 또 왔어요.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있으니까 조용히 있다가 지금 이때 있던 친박계 조용히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분이 이제 그 친박계로 분류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정권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이 정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건 뭐 이름을 알리건 했으면 그 다음 정권이 들어왔으면 좀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정권을 자기가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김어준 씨가 깨갱해야 되는 상태가 아닌가 근데 생각됩니다. 김어준 씨는 또 세를 넓히려고 전국 콘서트도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지금 표가 안 팔린다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외부에서도 뭐 상황이니 민주당의 흥망이니 무슨 뭐 실질적인 뭐니 이런 얘기인데 본인은 또 사실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방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아무리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찮아 보여도 지금 임기 1년 가장 강한 대통령인데 본인이 너무 얕게 본 거죠. 그 이재명 정부에서 그 김어준 씨를 칼을 휘두를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김어준 씨가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냈다가 재판이 회부됐는데 명예훼손을 한 날로부터 첫 재판이 열리는데 6년 걸렸어요. 아 진짜. 네, 명예훼손 재판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판을 아예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고일이 잡혀놨는데 뭐 이러한 이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가지고도 또 건들 수가 있고 혹은 직접 타격으로 사실 고소고발 들어갔으면 정말로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기보다는 유튜브 코리아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대통령 최측근 얘기하면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해서 채널 삭제? 예. 채널 삭제가 아니라 이 정도 말이 나왔으면 딱지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 정도 왜냐면 지금 정보통신망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이틀망법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됐는데 그렇죠. 거기에
네이버든 유튜브든 네. 어떠한 플랫폼 업체는 이러한 명예훼손이든 혹은 혐오 발언에 대해서 촘촘하게 지침을 만들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침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 대해서 뭐 또 그 업무 지시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침 만들어 빨리 그리고 이거 적용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여의도에 약간 소문이 돌았던 네. 게 이제 김어준을 내가 찍어서 공격하면 여기도 어쨌든 자기 내부 다툼이 되니까 자기가 비난을 받으니까 뭐 민주당에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자기들 비판하거나 안 좋아하는 사람들 뭐 극우 유튜버다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지층들한테 이런 극우 유튜버를 정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겠다라고 하고 거기다 슬쩍 김어준 그렇지 양쪽 그러면 다 반대쪽에서 야 니네 언론 탄압한다 왜 우리 극우를 뭐냐 아니 김어준도 넣었잖아 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현석 소장님 말대로 정화작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예. 아니 근데 그 자리는 저는 항상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그 자리를 누군가 또 메울 네,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지금 또 다른 유튜버들 또 유튜브 플랫폼이 있으니까 준비해야 되겠네요. 민주당으로 가실 수는 없죠. 개인 채널 없는데 맞아. 준비해야 되겠네요. 같이 하시죠. 흑백 요리사가 그 어떤 네. 좀 포션을 조금이라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원래 한 25만 명이 구독을 하더라고요. 실시간 동접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마어마하구나. 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어저께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 한번 실시간 동접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오늘 15만 명이 됐다. 떨어졌구나. 10만이 10만 가까이. 거의 떨어졌구나. 10만, 그러니까 보통 22만에서 25만 사이가 접속을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예. 아. 그 되게, 그러니까 이쪽 이 보수 진영은 잘 몰라요. 네. 그쪽을. 예.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침마다 네. 30만 명이 그걸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15만 명 정도 접속을 물론 이제 시간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좀 평소에 어떤 접속했던 양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일단은 나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분들이 이제 이재명 요즘 뭐 또 유재명이라 해서 네, 유이재명이 뭐 그런 운동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김어준을 좀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실질적으로 지금 구독자나 동접에서 조금 빠지고 있는 것으로 그럼 보이는 거. 그 10만 명의 그 시간대에 다른 방송을 또 듣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분석이 또 필요하겠네요. 네. 다른 방송 뭐 이제 공중파 라디오나 보통 이제 그 네. 7시부터 9시가 보통 시사 라디오 네. 시간이니까 아마 분산이 돼서 어디 좀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유튜브 동접자가 줄었다는 건 어쨌든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보면은 그 금전적인 타격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정치적인 타격 또한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친명 혁신회의에서 김어준한테 사과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정말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김어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김어준이란 사람이 이재명 정권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뭐 KTV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재명의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 김어준이 한번 접고 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원래 그 김어준 씨의 차남 있죠. 그 인태현 씨라고 있는데 네. 그분이 원래 작년에 중기부 2차관으로 좀 거론이 군불이 조금 이제 나오다가 이제 공공기관 장으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좀 한번 접고 가셔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지만.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이제 뭐 소영길 대표도 그런 비판을 해요. 뭐 특정 유튜브의 국회의원들이 진짜 무슨 줄 서서 아련하듯이 출연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근데 실제 민주당 의원들이 되게 여기 못 나가서 안달이었고 막 그런 모양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되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제가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도 봤어요. 뭐 최다 출연자. 네. 이걸 뭐 본인들이 또 그걸 다 출연 횟수를 다 이렇게 책정 그 카운팅을 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거의 정청래 대표가 가장 많이 출연을 하셨던데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정말 민심의 척도라고 하는 이 딴지 게시판 이 딴지 게시판이랑 김어준 씨랑 다 똑같은 회사잖아요. 김어준 씨가 과연 사과를 할지 네. 아니면 더 세게 나가는 거죠.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불러서 출연을 시키던가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현장 생방송 그 양산 책방 현장 생방송 근데 어준이 괴롭히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약간 더 세게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친명이 센지 정말로 우리 문파부터 시작한 친청이 센지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우린 조국 혁신당까지 데리고 이렇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라고 할지. 제가 알기로는 강성 개딸들이라고 네. 하는 소위 강성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싫어해요. 아. 엄청 씹어요. 네, 진짜. 원래 왕은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리고 원래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뭐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닌데 그렇죠. 네. 아니 솔직히 지금 물러날 시간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힘쓸라 그러고 그럼 싫어하죠. 근데
근데 뭐 그거랑 별개 마음은 그게 얘기하신 대로 네. 마음은 혹시 그게 아니었을까요? 더 세게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마음은 네. 문재인 대통령 한 번 더 출마할까요? 세게. 여러분 다시 출마할까요? 재밌긴 하겠네. 네. 약간 그런 마음 아니신가요? 다들 정치 패널 하려면 이 정도 장착하고 아, 있어요. 해야 됩니다. 네. 아니 저희는 약간데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매번 나오시니까 들으면서도 참 신기하다 이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떤 그 이 김어준 씨를 조금 배척하는 모습은 좀 보이는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말로 이 영향력이 얼마만큼 사그라들 것인가 이것도 참 지켜볼 일이다 생각하고 이름으로서 같이 힘 빠진 사람이 정청래 대표거든요. 네. 정청래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의 어떤 목적 자체가 지금 다시 연임을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그렇죠. 이대로 근데 그냥 이대로 사그라들 것인가? 네. 저는 되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 뭐 정치적 빅 이벤트가 6월 지방선거가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어떠한 또 많은 변곡점들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아까 부동산 얘기했던 5월 9일 못 박은 날짜도 있고 그 이외에는 딱히 어떠한 물론 대한민국에 항상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딱히 어떠한 이벤트적으로 기획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없어요. 지금 보기에. 지금은 그냥 각자가 선거운동하고 그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카메라에 많이 비치고 이 정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혹은 김어준 그 씨가 정청래 대표가 뭔가 크게 쓸 수 있는 이벤트적인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 뭐 다음 주에 무슨 일 있어, 다다음 주에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좀 애매합니다. 그냥 최고위원회의도 그냥 평소처럼 조용히 지나갈 것 같고 물론 이제 공천 관리에 관련해서는 잡음이 생기면 뭐 호남 지역 잡음이나 이런 게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게 이 발판을 다시 일어날 발판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 서울시장 후보들이 네. 이 김어준 방송에 나갈까? 아, 이거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나갔죠. 무조건 네, 나갔거든요. 네. 아니면 거기서 아예 토론회를 주최 네.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그냥 후보간에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되게 조금 제가 나갈까요? 그나마 팁을 드리자면 현지 국회의원들은 나가도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네. 서울시장은 못 될 수가 있을지언정 어쨌든 김어준이라는 것 또한 큰 개파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이 아직 2년 반이 남았잖아요. 총선을 대비해서는 서울시장 후보군들 중에 서울시장 되면 좋은 거고 서울시장이 안 되고 그냥 다음 총선에 다시 또 나가겠다라는 분들은 그 김어준 쪽에 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게 다음 총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찾아온다고 하는 임기 3년 이후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계산해 봤을 때는 지금부터 스텝 바이 스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 네. 나가세요. 아니 근데 나가세요. 좀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이번에 등 돌린 약간 눈치 보면서 발 빼는 의원들에게 네. 또 그 자리를 또 깔아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의 방송이 매일 데일리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중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다스베이다라고. 거기 보면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나 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잘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근데 대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게 선거 운동복이고 저라고 이제 그게 다스베이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이 분위기가 이제 어디까지 좀 갈지도 아마 저는 이번 사건 촉발로 인해서 이번 사건은 뭐 진화가 되겠지만은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도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옛날에 방송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세상은 진짜? 제일 모양새가 나쁜 게 칼을 뽑았다가 그럼 그쵸. 무라도 썰어야 되는데 그냥 슥 집어넣는 게 제일 모양새가 맞아요. 나쁜데 지금까지 김어준 씨나 흔히 얘기하는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재명을 직격한 적은 없었어요. 뭐 김민석 총리를 불러내가지고 구청장하고 붙여갖고 여조 지는 모습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툭툭 잽은 건드렸지만 직접 타격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 타격하고 여기서 뭐가 더 안 되면 저는 이제 그 친문이라고 하는 개파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할 거라고 봐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 임기 1년에 권한적으로나 이런 거에서 법리적으로 강한 권력이 훨씬 이쪽에 있는데 이런 기세까지 잃어버리면 본인들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더 세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를 휴전시키고 중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이해찬 전 총리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해찬 전 총리께서 이제 고인이 되셔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 사과에 대한 더민주혁신위가 주장한 그 사과에 대해서 수위 조절만 하고 그냥 아름답게 끝나면 뭐 언중에서 어차피 뭐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니까 그 정도만 끝나면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측이 강성으로 가면 그거면 뭐 피 터지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니, 제가 예. 작년 말에 민주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정보통신망법 네. 허위 조작 사실에 대한 어떤 네. 이걸 했었을 때 유포했었을 때 처벌 형사적 처벌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대폭 상한을 시켜놨잖아요. 네, 네. 이거 대상 아닌가요? 약간 가짜 뉴스 비슷한 건데. 네. 민주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민주 가짜뉴스. 네, 민주 파출소에서 저는 그 법에 가장 해당하는 케이스가 지금 이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들이 과감하게 만들어놨던 법을 왜 이럴 때는 안 들고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청와대가 되게 이제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지고 참 더 이상 이렇게 진척이 안 돼, 더 진전을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그냥 진행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뭐 공소취소도 이거 물 건너 간 것 같고 네. 뭐 저는 하리라 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당장 이걸 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하긴 해요. 그렇게 X에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사건 관련돼 있으니까 말을 안 한 것이죠. 왜냐면 지금 탄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이라는 얘기가 직권남용 뭐 위법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탄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게 내가 내 사건을 공소 취소를 지시를 하면 결국 재판 중인 그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정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행정부가 사법부의 기능을 침범한 거 아니냐, 이거 사건 분립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위헌 아니냐 해가지고 탄핵이라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섭불리 그 직접적인 메시지는 못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니 근데 뭐 김성태 쌍방울 그거 나왔을 때는 그 엑셀 잘 쓰시던데 잘 근데 저 그것도 비판을 아니 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그 형사 사건 증거는 인적 증거가 있고 물적 증거가 있어요. 인적 증거가 사람의 말, 문적 증거가 영상 기록, 계좌 기록 뭐 등등 서류, 각종 서류. 근데 인적 증거는 저희가 사건을 기록을 보다 보면 경찰 말 다르고 검찰 말 다르고 법원 증언 다르고 조금씩 다 달라요. 맞아요. 심지어 증언하고 나와서 언론 인터뷰가 또 달라요.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꼬투리를 잡고 있는데 그거 말고 물적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뭐 북한하고 주고받은 뭐 사진이든 혹은 뭐 서류든 다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글을 쓰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선동하는 거죠. 예, 선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차라리 논쟁이 돼버리고 막 정치적인 사건이 되면 기록을 다 공개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네. 차라리 그러면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가지고 근데 지금 뭐 단편적으로 어떤 그 증거 중에 기록 중에 일부분만을 이렇게 맞아요. 네. 유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보도 언론사에서 이걸 보도 자료로 막 쓰면서 하는 네. 것은 이게 단편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있는지 꼬리만 만지고 있는지 네.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끼리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차라리 이런 문제에서는 공개해야죠. 공개해버리는 게 아주 민감한 거 빼놓고 그냥 공개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사건이 참 부실한 취재였던 것은 맞고 부실한 보도였던 것도 맞는데 그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폭발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 홍사훈 기자도 본인 입으로 얘기했듯이 이게 진짜였으면 탄핵감이 탄핵감이다. 맞죠? 네. 당연히 탄핵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저렇게 지금 이 불을 빨리 진화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 가지 좀 저는 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다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인수 씨가 자신이 당당하다 했기 때문에 좀 내용을 좀 정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불씨를 꺼져가는 불씨를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막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그 민주당 주변에 있는 과도한 충성신 분들. 그러니까 요 불이 꺼져가는 분위기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본인이 이제 나도 이제 한마디 해야지. 네. 나도 한마디 해야지. 그래서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한마디 해야지. 네. 나는 정청래를 위해서 한마디 해야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부채질을 해가지고 불이 다르게 번질 수가 있다는 근데 지금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출마를 예정하시고 계시는 보통 평론하시는 분들이 약간 답을 하는 거 보면 정청래 대표를 그렇게 까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공천을 받으셔야 공천을 되니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뭐 이렇게 그냥 뭐 김어준 씨가 나쁜 거죠 뭐 하면서 넘어가고 있던데 하여튼 뭐 이 부분 조금 더 이번 주말을 좀 지나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양상으로 이게 또 변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그라들지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고요.